네, 안녕하세요. 스테빈스의 오피스텔 이야기.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기 현장에 좀 나와 있는데요. 좀 광고 좀 한번 할까요? 제가 다른 게 아니고 고천에 오피스텔을 하나 제가 91실짜리를 분양 대행을 맡아서 그거 뭐 오픈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좀 시간이 좀 없었고 바빴습니다, 많이. 그러다가 최근에 그 보증보험 관련해서 면제 사유가 추가된 게 나왔는데 빨리 좀 기쁜 소식 전해드리고자 현장에 나와서 동영상을 좀 제작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한 달 전쯤인가요? 그 빌라에 대해서 그 국토부 비율을 130% 적용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게 이제 150%로 늘어나서 좀 이렇게 완화가 되긴 했었는데, 이제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보증금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은 7월 달에 이게 시행될 뻔 했었는데 그때 국회의원들이 좀 배가 산으로 가는 바람에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보증보험 의무가입 면제 사유 추가된 것들 어떤 내용인지, 여기 세 가지 면제 사유가 추가됐다고 제가 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9월 6일날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가 배포가 됐고요. 그 매체에서는 9월 7일부터 보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사항이 붙어 있고요. 제목으로는 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보증가입 면제 가능이라고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 개정사항이 한 5개 정도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면제 사유 규정.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겠다. 자, 기존의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태료 3천만원 이하로 전환한다는 내용이고요.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 말소 가능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 가능 기간을 임대 의무기간에서 임대 등록기간으로 연장한다는데, 이거 좀 말뜻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4년으로 하신 분이 의무기간을 3년 차에서 2년 계약을 해요. 3년 차에서 2년짜리 계약을 하면 이분은 임대 의무기간은 1년이지만 남은 계약기간, 그러니까 남은 1년은 임대 등록으로 본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아마 그걸 갖다가 여기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등록 말소 2년 미경과 시 등록 제한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면제사유 규정됐다라는 거고요. 자, 제가 항상 그 상담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울분을 토했었어요. 저랑 통화해 보신 분들은 이 얘기 다 들어봤을 겁니다. 기존에는 주택가격에 저당이 60%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보증금 플러스 저당이 주택가격의 60%가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가입할 수 있다라는 뭐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담보대출을 50%만 받아도 설정은 60%가 돼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내가 500을 받던 1000을 받던 보증금을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최우선 변제 금액이 있는데 왜 거기에도 불구하고 500만원 1000만원 이거 가입하게 만들었을까, 서류도 되게 복잡한데라고 해서 저랑 통화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 변경됐습니다. 자, 임대보증금이 최우선 변제 금액 이하이고 보증 미가입에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면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임차인이 동의를 구하냐면은 최우선 변제금이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경매가 들어가서 집이 처분됐을 때 일단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는 거로 돼 있어요. 뭐 구분 소유되어 있는 것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세입자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보증금을 찾아가려는데 경매를 치고 일단 주택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안분배분으로 나눠가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럴 경우에 알고 계셔라 해서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는 거로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냐? 기존에는 5월 11일 이전에는 3,700만 원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5월 11일 날 이게 좀 증액이 돼서 서울특별시는 최우선 변제 금액이 5천만 원으로 이제 늘어났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및 용인시, 화성시, 세종시, 김포시 여기는 4,300만 원, 광역시 및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는 2,300만 원이고, 이 외의 지역은 2천만 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이거는 뭐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저희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 공공주택 사업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희들하고 상관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요거 전세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해당할 건데요. 임차인이 보증회사와 이에 준하는 기관, 뭐 주택도시보증공사, SJ 서울보증,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운영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였고, 누가? 임차인이.
근데 돈은 누가 내요? 자,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을 면제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좀 상당히 웃긴 내용이긴 한데 어쨌거나 기존에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커서 가입이 불가해서 곤란에 빠지셨던 분들은 어쨌거나 이 부분 때문에 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에서 그 빌라 제가 예를 들은 거 있었죠. 2억 5천 주고 분양을 받았는데 뭐 전세를 몇 번 났는지 하여튼 지금 현재는 전세 보증금이 2억 5천인데 제가 그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주택가격으로 계산해 봤더니 주택가격이 2억 1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보증금은 지금 2억 5천이니까 4천을 지금 돌려주든가 낮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그분도 사실은 혜택을 받았어요. 한 달 전쯤에는 요 국토부 비율을 빌라를 130%를 적용했는데 여기 한 달 전쯤에 150%를 좀 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분이 그때 전화가 와서 자기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불합리한 불이익 받는 게 좀 없어졌다라고 해서 반갑게 저한테 전화 주셨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고 다시 요번에 어떻게 보면 전세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2차 보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전세 보증금이 주택보다 가격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전세금 반환 보증 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주면은 가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뭐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런 방법도 있었네요. 자, 그러면 보증보험 가입 면제 사유를 총 정리해보면,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경우, 이거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내용. 그 다음에 보증금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그 다음에 근저당 플러스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인 경우. 물론 이제 뭐 구분 소유가 돼야 되고, 압류, 가압류가 없어야 되고, 임차인이 뭐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세 가지가 추가됐지만 한 가지 우리랑 상관없어서 제가 여기 표기 안 했습니다. 자,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이하일 때, 그 다음에 전세 반환 보증금, 보증수를 임대인이 전액 지불한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많은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처음에 이 세 가지 정도밖에 없었을 때는 저한테 많은 문의가 지금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이거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을 많이 물어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취득세 85% 감면이 불투명했었어요. 원래 법에는 올해 말까지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일몰될 것이냐 연장될 것이냐가 불확실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혜택인 취득세 감면이 만약에 사라진다고 하면 하지 마셔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서, 왜?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부가세를 환급받아 놓으시고 취득 당시에 가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뭐가 있는지 보고 결정을 하자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일단 3년 연장됐습니다. 취득세가 80% 감면하는 거, 뭐 재산세 75%인가요? 감면되는 거 있죠. 그래도 1년에 한 30만원 낼 거 한 5만원 내는 거니까 이것도 괜찮죠. 그래서 여기 연장됐기 때문에 자, 하나만 더 보면 돼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은행의 담보대출 비율이 과연 변경될 것이냐. 기존에는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는 근저당이 있으면 안 됐잖아요. 안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담보대출을 50%로 제한했어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에. 왜냐하면 50%를 해줘야지 설정이 120%니까 60%로 설정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된 상태에서는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최우선 변제금 이하면 면제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졌죠.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등록임대주택이 담보대출 비율이 50%든 60%든 70%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보증금 자체가 최우선 변제금 이하면 되기 때문에 요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요거까지 바뀌게 되면은 등록임대주택이 아무래도 유리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조금 숨통이 좀 트이는 그런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책과 더불어 세제 혜택 유지되는 거로 봐서는 정부가 처음에는 등록임대주택을 아예 없애려고 했던 그런 기류가 있었죠. 포기하려고 했던 거를 이제 유지하고 다듬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자, 감사합니다.